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차 접어든 35살 주부맘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 드릴 사연은 남편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이 세상에서 정말 착하고 자상한 사람입니다.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을 보면 결혼하고 나서 집안일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남편들도 많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남편은 워낙 사람이 착해서 그런지 밥도 손수 차려주고 설거지며 집안 청소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일을 도와줍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남편을 만난 게 행운이고 하루하루가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너무 착해서 싫은 소리도 못하고 시댁 식구들이나 친구들이 손을 벌리거나 도와달라고 하면 냉정하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시댁에서 시아버님 허리디스크 수술비 가지고 시댁 식구들하고 다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님 허리 수술비 이번에 700만 원 나왔다고 하는데 형님하고 내가 반 낼 테니까 동서네가 반 내면 되겠네. 네. 형님 왜 저희가 반을 내야 해요? 우리는 알다시피 형편이 안 좋잖아. 그럼 형편 좋은 사람이 더 내고 그러는 거지. 지금 형님들 무슨 소리들을 하시는 거예요? 형님네들이 저희보다 더 잘 살잖아요. 형님들은 집을 갖고 계시고 저희는 아직도 전세 살고 있는데. 동서, 형제지간에 그런 것 가지고 자꾸 따지는 것 아니야. 따지긴요. 똑같은 자식들 아니에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저희만 많이 내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형님들은 저희보다 다 소녀이신데 오히려 더 많이 내야 맞는 것 아닌가요? 동서는 애가 없잖아. 애 있는 게 무슨 벼슬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왜 그래? 동서, 잘못된 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맞지요. 그리고 시아버님하고 어머님 아프셔서 입원하셨을 때 형님들은 한 번이라도 오셨어요? 아니면 한 번이라도 모시고 병원 간 적 있으세요? 얘야, 형제지간에 우애 깨지게 왜 그러니? 어머님, 왜요? 서로 돌아가며 하는 게 더 왜 있는 것 아니에요? 어머님도 매번 제가 하니까 고마운 건 모르시는 거잖아요. 일 있으실 때마다 형님들 안 부르고 그냥 당연히 제가 하는 것처럼 저를 부르시는 것도 잘못된 거죠. 동서, 시부모님한테 하는 게 그렇게 하기 싫었어? 시부모님한테 점수도 따고 좋은 거잖아. 네. 그렇게 좋은 거면 형님들이 와서 하세요. 저는 잘 보일 것도 없고 그냥 제 기본적인 도리만 하고 있을 뿐인데요. 형님들은 솔직히 말해서 시댁에서 얻어갈 것도 잘 보일 것도 없으니 안 하시는 거잖아요. 동서, 무슨 말을 싸가지 없게 해? 제가요? 형님들하고 서방님들이 싸가지 없는 거죠. 뭐라고? 착한 제 남편을 아주 호구로만 보는 형님들하고 아주버님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아직 안 끝났어요. 말 나온 김에 따 얘기 드릴게요. 왜 우리 신랑한테 꺼간 돈들 다들 왜 하나도 안 갚으세요? 우리 신랑이 개우구로 보이세요? 동서, 우리가 안 갚고 싶어서 그러겠어? 맞아. 집에 돈이 없어서 그런 거지. 돈 없다면서 다들 부동산하고 주식에 투자할 돈은 넘쳐나시던데요? 동서, 애 한번 키워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줄 알아? 애 있으면 돈 빌려가고 안 갚아도 되나요? 참내, 형제간에 내 돈이 어디 있어? 형님네들은 우리한테 한 번이라도 빌려준 적 있어요? 우리가 결혼하고 처음 돈이 없어서 전세 살고 어려울 때 우리한테 돈 10원이라도 보태준 적 있냐고요? 뭐든지 주는 게 있어야 가는 것도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입 싹 닫고 끝인 줄 알잖아요. 형님들은 뭐라고? 보자 하니까. 그 돈 더 넣어서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얼마 되지도 않고 더러운 돈이니 입만 털지들 마시고 빨리들 갚으세요. 가족이고 친할수록 돈 관계는 더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요. 형제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되죠. 뭐야? 손이면 손이답게들 행동하세요. 본받을 게 있어야 저도 잘하죠. 앞으로는 시댁 돈 들어갈 일 생기면 저희는 형님들하고 똑같이 낼 거예요. 또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님 시중 들일 생기면 형님네하고 돌아가면서 할 거고요. 저는 시댁에 할 말 다 해버리고는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퇴근한 남편이 시댁에서 벌써 얘기를 다 들었는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시댁에서 뭐 한 거야? 뭐 하긴. 참다 못해 시댁 식구들한테 할 말을 터트린 거지. 시댁 식구들이 당신을 호구로 알잖아. 형제간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당신네 식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 몰라. 돈만 들어갈 일 있으면 얌체처럼 싹 빠지고 당신은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 형님들이 돈이 없다잖아. 그걸 바보같이 믿어. 당신은 언제까지 호구가 돼서 살 건데? 우리 집 아직까지 전세야. 당신처럼 호구로 사니 돈도 없어서 아직까지도 우리 애도 못 갔잖아.
지금 당신 때문에 형님들한테 전화 오고 난리야. 아내 교육 어떻게 시켰냐고. 버르장머리 없고 싸가지 없다고. 당신이 형제 일이 다 깨놨다고 말이야. 시댁에 앞으로 문도 들이지 말래. 의리 좋아하네. 뭐라고? 잘 됐네. 이제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다 하면 되겠네. 우리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 빠지고. 당신 정말. 남편하고는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그동안 폭탄처럼 곪았던 돈 문제와 시부모님 수발 문제로 한바탕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시댁에 쌓인 불만이 참다 못하고 폭발한 거지요. 저도 남들에게 베푸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좋게 해주면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되레 당연한 것처럼 이용한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시댁에 와서 알게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시댁에 가서 갑자기 폭발한 것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전 저는 남편 컴퓨터 인터넷에서 우연히 통장 내역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남편이 시댁한테만 버주는 호구인 줄만 알았는데 친구들한테까지 저도 모르게 호구짓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남편의 통장 입출금 내역에는 제가 잘 알고 있는 남편의 절친한 친구 이름들, 앞으로 남편이 돈을 빌려준 입금 내역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더 눈을 의심하게 만든 것은 빌려주기만 하고 몇 년 동안 받지도 못한 것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당신, 뭐야? 언제부터 친구들한테까지 돈을 이렇게나 빌려주고 있었어? 걱정하지 마. 친구들이 언젠가는 갚을 거야. 언젠가는 빌려주기만 하고 거의 받은 내역이 없던데. 받지도 않았는데 돈은 계속 빌려주고 나도 몰래 뒤에서 참 잘하고 있었네. 우리 부모님이 그러셨어. 부모 형제 자식 간에도 절대로 돈 거래하지 말라고. 돈은 함부로 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걸 몰라? 돈은 빌려주는 순간 자기 돈들이 아닌 거야. 그럼 친구들이 돈 없다고 빌려달라고 하는데 어떡해? 친구들이 빌려달라고 다 빌려줘. 내 사정 봐가면서 빌려주는 거지. 그럼 당신은 친구들이 집도 달라고 하면 집안도 통째로 다 내줄 거야? 내가 우리 집을 왜 줘? 내가 바보야? 응, 당신 바보 맞아. 당신 친구들 당신보다는 다 잘 버는 건 몰라? 회사도 당신보다 다 좋은 데 다니면서 왜 자꾸 당신한테만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 나는 애도 없지만 다른 친구들은 애도 있고. 어쩌면 당신도 시댁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네? 그래서 기껏 당신이 잘해주면 뭐해? 친구들은 바쁘다고. 우리 결혼식 때도 오지도 않았잖아. 그거야 바빠서 못 온 거지. 친구가 그것도 이해를 못 해주면 친구가 아니지. 왜 당신 혼자만 의리를 지키려고 그래? 남들은 당신을 봉이고 호구로만 생각하는데 돈은 언제든 빌릴 수 있고 돈은 갚아도 되지 않는 개호구. 당신은 남자들의 세계를 몰라. 남자들끼리는 우정과 의리가 있는데 나는 친구들을 믿는다고. 이제 보니 당신 병이구나. 돈 빌려주는 호구병. 저는 남편의 묻지마 친구들 신봉에 벽하고 대화를 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습니다. 제 신랑은 친구들의 호구에 놀아나는 것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끔씩 친구들끼리 부부 동반해서 모일 때마다 남편이 먼저 나가서 계산하면 친구들이 축해 올려 세워주면 그냥 마냥 좋아서 헤헤거리며 술 한 잔 더 하러 가자고 하는 신랑을 보면서 어이없을 때가 많았어요.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은 그런 제 남편의 성격을 이용해서 계산할 때면 모르는 척 싹 뒤로 빠져 있는 걸 보면 저게 정말 믿을 수 있고 의리 있는 친구들인지 얄밉기만 하고 반신반의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럴 때면 어쩌다 한번 만나서 내는 건데 그걸 가지고 신랑을 잡으면 냉정하다고 할까봐 내버려뒀었는데요. 오늘 통장 내역을 보니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준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던 것 같고 신랑이 저 몰래 뒤에서 이러고 뒤통수를 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고 나서 제가 혹시 빠진 게 있나 하고 다시 한번 남편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꼼꼼히 통장 내역을 다시 한번 훑어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5천만 원을 보내준 입금 내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이대로 두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결론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제가 남편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할 때가 온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통장에서 5천만 원을 빌려준 것을 보게 된 아내.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준 걸까요? 아내는 남편에게 특단의 조치를 하게 되는데 과연 남편의 운명은 2편에서 계속됩니다.